한국 배우들 중에는 이른바 반도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표 미남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우성은 죽기 전 실물을 꼭 봐야 하는 배우로 언급되곤 합니다. 후광효과라고 하죠. 1990년대 비트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정우성은 올해로 47살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중후하고 근사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대표 비주얼 배우로 언급되는 배우 정우성의 흥행작과 대표작을 알아봅니다.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정우성은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성숙한 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일례로 불과 중학생이던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햄버거 가게가 이른바 성지가 된 일화가 유명한데요. 당시 서문여고 앞에 있던 그 햄버거 집은 정우성을 보기 위한 여학생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네요. 그 뒤로도 생활고 탓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우성은 커피숍에서 일하던 중 캐스팅되어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입문합니다. 오리온의 센스민트 CF를 찍으며 얼굴을 알린 정우성은 1994년 영화 구미호에 출연하며 스크린에 데뷔합니다. 그러나 첫 연기에 도전한 정우성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연기와 흥행 성적을 남겼습니다. 정우성 역시 그때 연기를 보고 스스로 혹평했다고 합니다. 데뷔작으로 고배를 마신 정우성이 비로소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작품은 1997년 개봉한 영화 비트입니다. 비트에서 혼다 오토바이를 전속력으로 운전하며 두 팔을 벌리는 정우성의 비주얼은 단숨에 대한민국 청춘 남녀의 로망이 됐는데요. 당시 영화는 100만여 명의 관객을 모아 청춘 영화로는 드물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죠. 이후 1999년 이정재와 함께 출연한 영화 태양은 없다 역시 정우성의 대표작입니다.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두 배우인 이정재와 정우성이 보여주는 불안한 청춘은 지금도 영화인들에게 화제되는 인상 깊은 비주얼로 남아있습니다. 또 이 영화는 절친인 정우성과 이정재가 인연을 맺은 영화로 유명합니다. 두 사람은 태양은 없다에서 호흡을 맞춘 뒤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비트와 태양은 없다로 스타덤에 오른 정우성이지만 이후 몇몇 작품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영화 러브, 무사 등은 흥행 참패 수준이었죠. 하지만 2003년 개봉한 영화 똥개에서는 발군할 만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당시 그의 연기력에 대해 의심을 보내던 시선을 모두 종식시켰습니다. 정우성은 꾀죄죄하고 어수룩한 그야말로 똥개 같은 비주얼 철민을 맡아 무척 향상된 연기력으로 호평받았습니다. 또 2004년 개봉한 영화 내 머릿속을 지우개에서는 배우 손예진과 절절한 멜로를 선보여 사랑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당시 관객 256만 명을 기록했고 일본 역수출로 큰 수익을 거뒀으며 지금도 멜로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대 정우성의 대표작이 비트였다면 30대의 대표작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헌, 송강호와 함께 출연한 정우성은 극중 현상금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좋은 놈을 맡았는데요.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액션으로 스크린을 장악했습니다. 영화 역시 거물급 출연진과 마케팅으로 단연 화제작으로 떠올랐고요. 최종 관객수는 66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우성이 출연한 영화 중 가장 흥행한 기록입니다. 2013년 개봉한 감시자들 역시 정우성의 흥행작입니다. 영화는 범죄 조직을 쫓는 감시 전문가들의 추적을 그렸는데요. 정우성은 감시 전문가 설경구와 대립하는 범죄 조직의 리더이자 영화 최고 빌런으로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정우성이 데뷔 후 처음으로 악역을 맡은 작품이기에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줬다고 합니다. 정우성은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에서도 굵직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영화는 정우성, 황정민, 곽도원, 주지훈 등 호화로운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우성은 안남시에서 근무하는 부패한 경찰 한도경으로 출연해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면모의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작중 정우성이 대역 없이 연기했다는 카체이징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로 꼽힙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더킹은 관객수 531만 명을 동원해 정우성의 출연작 중 흥행 3위로 꼽힙니다. 정우성은 조인성, 배성우, 김하중, 류준열 등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작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략수사부장으로 출연해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휘두르는 악역으로 열연했습니다. 주인공인 조인성을 쥐락펴락하는 선굵은 연기가 정우성의 비주얼과 잘 맞아떨어져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같은 해 개봉한 강철비에서 정우성은 북한 요원 엄철우로 곽도원과 함께하게 됩니다.
정우성은 한반도의 핵전쟁을 막기 위한 공적 임무와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감정이 어우러진 북한 요원으로 열연해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는 캐릭터로 다가갔습니다. 정우성의 가장 최근 작품은 지난 2017년 출연한 작품 강철비의 후속편인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강철비에서 북한 정예요원이던 정우성은 이번 작품에서는 진영이 완전 바뀐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로 분했습니다. 강철비에 비해 액션은 줄었지만 한층 더 깊어진 정우성의 감정 연기가 관객들에게 강한 울림을 줄 전망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20대 초반 풋풋한 비주얼부터 어느덧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까지 정우성은 다채로운 영화 작업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해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2016년 이정재와 아티스트 컴퍼니를 설립한 이후 사회적인 메시지도 던지며 한층 더 단단하고 울고준 눈빛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잘생긴 비주얼로만 불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정우성의 흥행작과 대표작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흥행력이나 인지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정우성의 작품과 또 사회에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지는 정우성의 여러 행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멋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멋있어지고 싶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멋있다 못했다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평가받겠죠.